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빅버드에서 치러지는 수원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베스트 11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수원. 과연 서정원 감독은 이번 울산전에서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까요?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요. 제철가 더비인 전남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2연패 늪에 빠진 전남이 과연 형님 포항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이번에는요.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수원 대 울산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수원 대 울산의 경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원의 포메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은 골키퍼 노동건, 수비라인에 홍철, 구자룡, 연재민, 오범석, 그리고 그 앞에 백지윤, 공격라인에 염기훈, 권창훈, 산토스, 조찬호, 최전방에 있는 서정진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울산입니다. 울산은 김승규 골키퍼, 수비라인에 정동호, 김치곤, 이재성, 임창우,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하성민, 마스다, 그 앞에 코바, 제파로프, 에벨톤, 양동현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수원은 지금 부상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부상 선수들만 꾸려도 베스트 11이라던데 어떤가요? 네,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인데 지금 2위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서정원 감독 그리고 수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선, 조성진, 민상기, 오장은, 카이오, 박종진, 양상민, 일리안, 곽희주, 신세계 힘듭니다. 이 부상 선수로만 베스트 11을 꾸릴 정도로 대단히 좋지 않은 수원의 모습이고요. 특히나 또 최전방에 정대세 선수의 이적 이후에 확실한 카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력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좀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수원이 될 수 있겠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어떤 그 카드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에서의 창의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또 단순한 공격들을 상대의 수비진들이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공격이 굉장히 매 경기 무기력한 모습이고,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밖에 최근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공격을 정말 아예 강조를 하면서 아예 이런 것을 강함을 아예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득점을 노리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공격 방법을 보여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윤정환 감독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원이 부상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역대 이제 통산 전적을 보면 울산이 조금 더 우세하죠? 네, 울산이 1승을 더 챙겼습니다. 네. 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24승 18무 25패를 기록하면서 역대 전적에서는 울산보다는 1승을 덜 챙겼지만 수원이 홈에서는 울산에게 매우 강합니다. 빅버드에서는 15승 8무 10패로 울산보다는 5승을 더 챙겼거든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는 더 좋죠. 최근 빅버드에서 수원은 울산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울산도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좀 득점 루트를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코바가 뭐 울산에 영입이 되면서 나는 득점력도 네.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지금 보통 이제 윙 포워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패턴을 보면 좀 단순해요. 윙에 날개 퍼지고 있다가 볼을 잡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을 이제 상대 수비진들이 읽고 있다면 아마 좀 코바를 막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슈팅 장면만 봐도 코바 선수가 어떤 패턴으로 슈팅하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선수는 측면에 있기보다는 박스 안쪽에서 이제 득점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 또 양동현과 김신욱과 또 겹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코바의 자리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윙포워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가운데 오기에는 좀 다른 선수가 겹치고 좀 애매한 애매하네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갖고 코 봐봐. 네, 네, 굉장히 뭐예요,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코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연이은 리그 경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두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승리를 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수원의 키플레이어는 승리를 부르는 파랑새 백지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많은 부상 선수로 인해서 이제 수비형 미들 포지션에서 중용되고 있는 백지훈 선수인데요. 지난 성남전에서도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백지훈 선수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백포라인 앞에서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백지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파로프 선수입니다. 지난 포항전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요. 프리킥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도와줬고요. 좀 중원 지역에서 창의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파로프가 투입되면서 박스 근처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약간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원전에서도 제파로프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뭔가 이제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 앞에 있는 양동현, 김신욱 이런 선수의 어떤 득점을 충분히 돕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제파로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네, 두 선수의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 대 울산의 경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송 의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제철가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먼저 전남의 포메이션입니다. 4-2-4-1 포메이션이 아니라 4-2-3-1 포메이션이죠. 네, 김병득 골키퍼가 골문을 책임지고요.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현영민, 임종훈, 이진압, 이슬찬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김영욱, 정성민이, 그리고 이성 공격수는 오르샤, 이종호, 안용호가, 최전방 스테보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포항 포메이션입니다. 4-2-3-1 포메이션인데요. 신하영 골키퍼가 역시 골문을 지키고요. 왼쪽부터 최재수, 김원일, 김광석, 박선용으로 포백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손준호와 황지수가, 그리고 이성 공격수에는 고무열과 신진호, 그리고 티아고가, 그리고 최전방은 라자르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송 의원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이 전남의 경기를 한 매치로 꼽아주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남이 3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죠. 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했고 네. 최근 2연패를 기록했잖아요. 네.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 공격 쪽에서는 득점이 다소 부족한 모습인데 스테보, 오르샤, 이종호, 안용호의 움직임은 매우 좋고 특히 전남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여전히 빠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득점력이 높아지면 좋겠다. 특히 스테보의 득점포가 가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2경기에서 연속으로 2골씩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수비 쪽에서는 역시 임종훈 선수와 이진함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공격 쪽에서는 최전방에 라자르가 배치가 되는데 라자르는 골 빼고는 다 해주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1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톱으로서의 움직임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주전은 라자르로 그리고 교체로 김승재를 투입하면서 상대가 지쳤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득점하는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포항은 계속해서 득점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약간씩 지쳐가는 경향은 있어요. 소위 포항의 축구가 스틸타크 아니겠습니까?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인데 워낙에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에 많이 뛰다 보니까 조금씩 지쳐가는 경향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황선홍 감독이 로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체력 보충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요. 네, 포항이 올 시즌 전남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 전남이 강하다는 사실은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북 다음으로 홈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홈에서 7승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홈 승률이 무려 69.2%니까 거의 70%로 보면 되겠죠. 근데 포항도 원정에 강해요.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6승 5무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원정에서 패배를 잘 허용하지 않는 포항이니까 이 경기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볼까요? 네, 전남은 중앙 수비수인 임종훈 선수를 선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남이 최근에 수비 집중력이 막판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진남 선수, 중앙 수비수인데요. 공중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동점골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훈 선수가 중심축을 잘 잡아야지만 그 집중력을 유지해야지만 전남의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키플레이어로 임종훈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라자르 선수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제가 라자르 선수를 선정한 이유는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자르 선수가 이제 득점포를 가동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라자르 선수의 슈팅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정직해요. 골키퍼를 보고 슈팅을 때리는 듯 느껴집니다. 골키퍼가 관역처럼 느껴지거든요. 좀 다양한 슈팅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라자르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게 된다면은 황선홍 감독의 오랜 수건, 원톱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자르 선수가 꼭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부활이라고 하면은 잘했다가 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고향에서 잘했대. 왜 그래? 외국에서 네. 본인 고향에서 K리그 오기 전에 잘했대. 그러니까 네. 왔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라자르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 대 울산 그리고 전남의 포항의 경기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나머지 경기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네. 나머지 경기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볼까요? 네, 서울 대 대전의 경기 서울 홈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못 나옵니다. 네, 아마도 뭐 이적하는 과정에서 따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네. 임대도 아니고 이적을 했으면 그냥 화끈하게 좀 놔주세요. 대신에 아드리아노 선수는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몸도 건강한데 왜 사인회를 합니까? 경기장 안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좀 아쉬운 네. 부분이고 뭐 경기력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대전이 오랜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살려서 어렵겠지만 이 원정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성남 대 부산은 또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대신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남이 약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거든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부산의 어떤 화끈한 어떤 경기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주원 해설위원은 부산이 성남은 문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 꼬집나요? 이런 거 좀 받아주세요. 네, 오늘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막판에 한번 터트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북과 인천을 예상하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호남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공격 쪽에서의 조직력이 미흡해요. 네. 이근호나 베라라든가 루이스 같은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와 호흡이 약간 엇박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2연승을 기록했죠. 케빈이 제 역할을 하는데 득점포를 못 가동하는데 진성욱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동훈 감독이 진성욱 선수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 라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인천도 전북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광주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광주가 이제 홈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대전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빨리 필요한 시점인데 제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최근 조직력이 와야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미드필드에서의 아기자기한 패스워크인데 이 패스워크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주도 빨리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경기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